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문제 4, 기타 작업 문제입니다. 자,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차트를 수정을 하는 문제죠. 자, 보면 기타 작업 -1 시트에서 다음이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차트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원본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청구 금액과 부가세 계열 두 계열이 표시되어 있고, 바로 이 항목이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차트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분석 작업 -1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차트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 데이터 선택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현재 문제에 제시된 파일을 보니 부가세와 청구 금액 두 계열이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와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로 항목이 1, 2, 3, 4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 제시되어 있던 건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원본 데이터에서 여기에 있는 이 사용량이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사용량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편집 단추를 클릭을 한 다음, 자, 사용량이 있는 B3부터 B11을 드래그 한 다음 확인. 자, 그런 다음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 자, 그러면 어때요?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데이터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부가세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을 한 후 보조축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엑셀에서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부가세 계열을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고 확인. 자, 그런 다음 보조축을 지정해 줘야 되죠. 자, 부가세 계열을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보조축 선택을 하고 닫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을 하고 범위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자, 차트 제목은 전력 사용량별 요금이고,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바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다시 엑셀에서 자,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 자, 여기 차트 도구에 자,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 차트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됐죠? 자, 이 상태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조를 클릭을 한 다음 전력 띄우고 사용량별 요금 해주고 엔터. 자, 그런 다음 범례를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 그런 다음 아래쪽 선택해주고 닫기.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보면 보조 세로 값축의 최대값, 최소값,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을 하래요.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자, 이쪽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 세로축이죠. 자, 최대값은 2만, 최소값은 0. 이 하이픈만 표시된 건 표시 형식이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0이 하이픈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주 단위는 4천이네요. 자, 이번에는 자, 엑셀에서 자,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선택을 해준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 자, 그런 다음 최소값은 0 그대로 두면 되고 최대값은 얼마였어요? 아까 2만이었죠? 2만 선택해주고, 그리고 주 단위는 4천이었죠? 4천 지정해주고 닫기.
자, 5번째 문제를 보면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차트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엑셀 프로그램에서 자,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 자, 여기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여기 도형 스타일이 자세히 단추를 클릭을 한 다음 미세 효과 강조 1을 선택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차트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선택을 해주고 자,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 선택을 해주고 닫기.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수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지 비교를 해보세요. 동일하죠? 동일하면 맞게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기타 작업의 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볼링장 예약 단추를 클릭을 하면 볼링장 예약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볼링장 예약이라는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볼링장 예약이라는 이 폼이 실행되게 하고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j4부터 k6 이 영역이 회원 구분 CMB 회원 구분 이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표시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금표라고 해서 표가 있죠? 이 표의 내용이 어디에 여기에 있는 회원 구분이라는 콤보 상자에 표시되도록 하고 자, 예약 날짜 텍스트 상자에는 자, 여기에 보면 예약 날짜라는 텍스트 상자가 있죠? 이 텍스트 상자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현재 날짜만 표시되는 함수를 사용을 하래요. 그럼 무슨 함수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now예요? date예요? 네, 맞아요. date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엑셀에서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본 작업 -1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볼링장 예약이란 이 단추가 있죠? 이 단추에 이제 기능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선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로 변경을 해주고 자, 이제는 이 볼링장 예약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비주얼 배지 편집기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CMD 볼링장 예약 클릭이라는 프로시저가 생겼죠. 자, 이 안에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행할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우리는 볼링장 예약이라는 폼이 실행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볼링장 예약 해주고 점 show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런 다음 이제 폼이 초기화될 때 실행할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되죠. 자, 여기에 보면 폼이 있죠. 이 폼에서 볼링장 예약 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볼링장 예약이라는 폼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빈 영역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유저 폼 클릭이라는 프로시저가 생겼죠. 그런데 우리는 유저 폼을 클릭할 때 실행할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폼이 초기화될 때 작성할 내용이죠. 그러니 여기는 유저 폼은 그대로 놔두고 프로시저 부분을 이니셜라이즈로 변경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부분에 폼이 초기화될 때 실행할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까 폼이 초기화될 때 회원 구분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 J4부터 K6 이 영역의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 여기에 CMB 회원 구분 해주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행원본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런 다음 어디 J4부터 어디 K6까지를 지정을 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엔터. 자, 그런 다음 예약 날짜라는 콤보 상자에 현재 날짜를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 txt 어디 예약 날짜 해주고 여기에 뭐 현재 날짜만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 date죠. 그러니까 date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작성은 끝났습니다. 맞게 실행이 되는지 볼까요? 자, 엑셀로 돌아와서 자, 디자인 모드를 해제해주고 볼링 예약 단추를 클릭을 하면 자, 봅시다. 자, 여기 회원 구분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 목록이 표시가 됐고 자, 예약 날짜라는 이 텍스트 상자에 어때요? 현재 날짜가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게 작성을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볼링장 예약 폼의 예약 단추를 클릭을 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 폼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어디 워크시트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결제 금액은 요금 곱하기 게임 수. 자, 여기 보면 요금이 2,500원, 게임 수가 2일 때 두 개를 곱해주면 5,000원 맞죠? 그리고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을 하래요. 텍스트일 땐 텍스트, 날짜일 땐 날짜, 숫자일 때는 숫자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을 하면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 텍스트일 때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처럼 예약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할 때는 cdate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자 요금, 게임수, 결제 금액 이 숫자일 경우는 벨 함수를 사용해서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엑셀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비주얼 배지 편집기를 실행을 한 다음 자 볼링장 예약 이 폼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폼을 실행을 한 다음 자 우리는 이제 예약 단추에다 기능을 프로시저를 지정할 거죠. 그러니 예약 버튼을 더블 클릭 자 그러면 cmd 예약 클릭이라는 프로시저가 생겼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자 코드가 좀 길어요. 그러니 이렇게 미리 입력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참조행은 cmb 회원 구분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4로 되어 있네요. 자, 리스트 인덱스는 뭐예요? 리스트 인덱스는 콤보 상자나 리스트 박스에서 내가 특정 항목을 선택을 했을 경우 그 항목이 몇 번째 있는 항목인지를 알려주는 게 리스트 인덱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리스트 인덱스는 값이 0부터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내가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면 리스트 인덱스 값은 0이고 내가 두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면 리스트 인덱스 값은 1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 내가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리스트 인덱스 값은 0이죠. 그랬을 경우 이 요금표에서 첫 번째 이 일반일 경우 내가 이 일반이라는 데이터와 요금 3,500원을 표시하려면 리스트 인덱스 값에 4를 더해주면 돼요. 자 봅시다. 1, 2, 3, 4 즉, 첫 번째 데이터가 실제 네 번째 행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조행을 구하고 자, 그런 다음 입력행을 구했어요. 자, 입력행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고 했을 때 몇 번째 행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b2.row 플러스 a3 a3 잘못됐네요. b2입니다. b2 자 b2. current region.row. coun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워크시트를 보면 자 여기 데이터가 입력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된 행은 B3셀인데 여기에 표 1 볼링장 예약 현황이라는 표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죠. 자 그랬을 경우 이 제목과 실제 데이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표 제목도 실제 데이터로 인식이 되므로 우리는 이 B2셀을 기준으로 해주면 돼요. B2.row B2 셀의 행번호는 몇이에요? 2죠? 2 플러스
b2.current resume.load.count. 이건 뭐예요? B2 셀과 연결된 이 전체 범위에서 행의 수죠? 행의 수는 1, 2, 3이에요. 그러면 앞에 b2.row의 2 플러스 3은 5.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다음에 입력할 행은 5행. 맞죠? 이렇게 해서 입력행을 구하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행, 이건 뭐요? 자, 이 워크시트에서 A, B 두 번째 열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2죠. 여기에는 뭐예요? txt 예약 번호를 삽입을 하고 자, 그런 다음 셀 입력행 4번째 열에는 아까 txt 예약 날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긴 날짜 데이터이므로 날짜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 cdate txt 예약 날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입력행 4열에는 txt 고객명 입력을 해주면 되고 입력행 5열에는 자, 입력행 5열을 보니까 회원 구분이에요. 자, 여기를 셀에서 참조행의 10번째 열에 있는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CMB 뭐로 회원 구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 입력행 6열에는 요금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요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요금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참조행에서 11을 해주는 건 이 요금이 이 워크시트의 11번째 열에 있으므로 11을 해주는 거죠. 11 해주고 셀 입력행 7열에는 자 여기서 이 수치 데이터인데 어때요? val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죠? 왜?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에 있는 값을 6열에 입력을 한 게 아니고 수치 데이터로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셀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vel 함수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입력행 7열에는 게임 수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txt 게임 수는 텍스트 상자에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니 vel 함수를 입력을 해서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력행 8열에는 어떻게 요금과 게임 수를 구하면 되죠. 요금은 6열 그리고 게임 수는 7열에 있으니 입력행 6열 곱하기 입력행 7열을 곱해서 8열에 넣어주면 돼요. 입력행 6열과 입력행 7열에 입력된 값은 수치 데이터로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수치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를 곱해주면 수치 데이터가 입력이 되므로 val 함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CMD 예약에 대한 코드도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볼링장 예약 단추를 클릭. 자, 그런 다음 자 예약 번호 임의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고객명 그리고 회원 구분 첫 번째 일반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게임수 2개 그리고 예약. 자, 그럼 어때요? 예약 번호 입력이 됐고 예약 날짜 입력 고객명 요금 게임수 결제 금액 맞게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맞게 작성을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 볼링장 예약 폼의 닫기 단추를 클릭을 하면 예약 인원이 표시된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때 이 폼 제목은 폼 닫기 그리고 메시지에는 예약 인원은 총 1명입니다. 자, 이 1, 2, 3, 4, 이 명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때. 그리고 확인 단추 하나인 메시지를 표시하고 이거에서 여기에서 확인을 클릭을 하면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비주얼 베이직 편집키를 실행을 한 다음 자, 이번에는 예약 단추죠. 예약 단추를 더블 클릭한 다음 잘 안되네요. 더블 클릭한 다음 자, cmd 클릭이라는 프로시저에 작성을 하면 되죠. 자, 뭐 메시지 박스를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
메시지 박스 띄우고, 자, 메시지 내용은, 자, 예약 인원은 총 하고 띄우고, 가로 해주고, 인퍼센드 해주고, 자, 여기에 이제 인원수를 표시할 그것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해주냐면, 자, 여기에서, 자, 이 b2.currentRhythm.count,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워크시트를 보면 B2 셀과 연결된 이 전체 범위에서 행위수는 현재 하나, 둘, 셋, 넷이죠. 넷에서 실제 데이터는 2명이에요. 그럼 4에서 2가 되게 하려면 2를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그대로 넣어준 다음 여기에 빼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인퍼센드 해주고 0입니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버튼 종류는 확인 하나였죠? 이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 생략해도 되고, 그런 다음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아까 뭐 했어요? 폼 닫기였죠? 해주고 엔터. 자, 그런 다음, 자, 메시지 박스에서 확인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폼이 종료되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 on 로드 미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다시 워크시트로 돌아와서, 자, 단추를 클릭해서 폼을 실행을 한 다음 닫기. 자, 그럼 어때요? 폼 닫기 예약 인원은 총 2명입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죠? 자, 여기서 확인을 클릭을 하면 폼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자, 프로시저 문제도 모두 끝났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